한동훈이 결국은 제명이 됐다 이 말이야. 본인은 본인대로 허위 조작 감사라고 반발하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말이지. 범야권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 뭔가 당선의 결실을 맺어야만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장담할 수 있다 이 말이요. 온고지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. 과거의 배지를 포기했던 정치인들을 한번 보라고. 당시 구룡으로까지 불리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던 박찬종 전 의원 말이지. 1996년 총선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전격 입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 말이요.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말이지 비례대표 2번을 주려고 했었지. 당연히 당선권이지. 그런데 박찬종 전 의원이 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1번을 선택했어. 그리고 어떻게 됐게? 낙선했지 뭐. 그리고 원외 인사로 지내다 보니까 1997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도 높게 나왔는데 결국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는 경선도 제대로 못 치르고 탈당해버렸지. 그 뒤로도 총선 등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연달아 낙선했고 결국 정계에서 은퇴했다 이 말이야. 비슷한 경우는 더 있어.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은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고. 김현철도 원내 진입 기회가 있었다고. 1988년 13대 총선 때 부산 4하구 출마 제한이 있었던 거지. 그때는 공천 확률 200%인데도 본인 나이가 29살이었던 때라 선뜻 출마 결심을 못했다는 거요. 김현철도 그 뒤로 몇 번이나 총선에 도전했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. 이런 선례로 볼 때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.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거라고. 그리고 인생의 때를 놓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교훈 역시 보여주고 있잖아. 앞선 예시들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아?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비대위원장 당시 비례대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선거에는 나서지 않았던 전력이 있는데 말이여.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고. 다시 말하지만 과연 남은 선택지가 몇 개나 있을까? 여기까지!